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는 미래 세대들은 세월호를 어떤 모습으로 떠올리고 있을지 들어봤습니다. 미국 관세 문제를 이유로 기아차 광주 공장을 방문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사실상 대선 행보가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개발 제한 구역에서 건설업자가 나무를 무더기로 베어버렸지만 1년이 넘도록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 울산의 사인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여수산단의 위기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봤던 4월의 아픈 봄날의 기억. 세월호 참사가 오늘로 어느덧 11주기를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저마다의 모습으로 세월호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는 미래 세대들은 세월호를 어떤 모습으로 떠올리고 있을까요? 안준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11번째 봄이 다시 왔습니다. 저마다 다른 기억을 가진 사람들은 그날을 어떻게 떠올릴까요? 저희가 갔을 때는 배가 나와 있는 상태였었고 밖으로 리본들이 그렇게 많이 붙어 있던 것이 기억나네요. 진실을 위해 싸워온 11년. 안전한 세상을 꿈꾸며 버틴 시간이 옅어지지 않기를 그들은 바랐습니다. 지나가면서 이제 차에서 가끔가다 노란 리본을 봐요. 그러면 저분 아직도 기억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저도 이제 반성해야 될 부분이지만 너무 쉽게 잊혀져 가는 게 너무 안타깝죠. 학교 운동장엔 어느덧 그날의 기억이 없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번집니다. 아이들이 떠올리는 세월호는 부모와 선생님이 나눠준 기억의 조각들입니다. 옛날에 괌으로 배 타고 갔거든요. 그때 엄마가 세월호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수학여행을 가면서 그쪽에서 배가 침몰한. 어깨 너머 어른들의 이야기 속 아이들이 전해들은 세월호는 어쩌면 무책임과 이기심의 상징입니다. 아이들을 먼저 대피를 안 시키고 자기만 탈출하겠다는 게 그렇고 자기가 배의 대장인데 아이들의 목숨을 조금 위험하게. 앞서간 아픔을 어렴풋이 짐작하며 친구들에게 전한 한마디는 안전히 지켜주겠다는 다짐. 체험학습이나 다른데 학교에서 그 체험학습을 갈 때 내가 항상 친구들을 안전하게 할게. 참사 이후 11년. 비극은 안전한 사회에 대한 반성과 갈망을 우리에게 남겼고 오늘의 세대도 그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제 그 일을 기억하고 희생자 모두를 계속 추모해야 하는 그런 생각. 오래 기억돼야 할 이야기. 세월호는 11년의 시간을 넘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오늘 매우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어제보다도 기온이 매우 높게 오르겠습니다. 출근길 기온은 6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은 지금보다 무려 20도 가까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어제보다도 9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되고요. 5월에 보일 법한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반팔 차림도 어색하지 않은 만큼 매우 따뜻하겠는데요. 그만큼 기온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체온 조절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마저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나타나기도 하겠지만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종일 쾌청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 역시 내내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날은 맑더라도 강한 바람은 지속되겠습니다. 내일까지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도 더 높게 오르겠고요. 한낮 기온 25도 안팎의 포근한 날씨는 당분간 지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광주를 찾았습니다. 미국 관세 문제로 기아차 공장을 찾은 뒤 전통시장도 방문한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사실상 대선 행보가 아니냐는 추측이 계속됐는데요. 광주 시민들의 반발에 한 대행은 기아차만 방문한 뒤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역에서 나와 기아차 광주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자동차 산업 현장 간담회에는 기아차 관계자와 광주시 등이 참석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품목 관세라는 그러한 형태로 25%의 관세를 받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1시간가량 이곳에 머무르며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의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동구 전통시장 등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덕수 대행은 곧바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지역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시민단체 180여 곳이 모인 광주 비상행동은 한덕수 대행을 내란 대행이라 칭하며 광주가 아닌 감옥에 있어야 한다는 성명을 이날 오전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단체는 한덕수 대행 도착 시간에 맞춰 광주 송정역 앞에 모여 한 대행의 방문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당장 물러가라! 내란 대행 한덕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번 행보를 두고 곧 있을 대선과 무관하지 않다는 추측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는 시급한 현안 점검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는데 먼 호남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 관세 유예 기간에 갖게 된 다른 산업이 시급한데 이미 이달부터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 현장을 방문한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 정치인들의 핵심 유세지인 전통시장을 가려던 것도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로 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광주 방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대선 출마용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독주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항마로 한덕수 차출 출마론이 꾸준히 나오는 상황이라 더욱 그런데요. 민심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주현정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MBC와 리얼미터, 한국갤럽이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를 비교해봤습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로 누가 적절한지 호감이 가는지 물었더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새 조사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습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뒤를 잇는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응답률이 눈에 띕니다. 전에는 감지되지 않던 지지입니다. 정치적 이슈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광주 전라권에서도 한 대행은 보수 진영 후보 중에 세 번째로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주하는 이재명 후보와 큰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한 대행이 대선 여론조사에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보수 진영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강력한 후보를 과연 어떤 대안을 세워야 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구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매력적인 하나의 카드가 되는. 이를 반영하듯 국민의힘 지도부의 선긋기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원내에서부터 시작된 한덕수 차출, 출마로는 쉬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한 대행의 국민의힘 경선 참여는 물 건너갔지만 보수 진영 최종 후보와 단일화하는 이른바 원샷 경선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명확한 불출마 선언이 나오지 않는 한 한 대행의 변수는 대선 전국을 내내 흔들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무안에서 돼지 구제역이 발생한 지 사흘 만에 인근 3개 농장에서 돼지 10마리가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기존 무안 확진 농장의 3km 방역대 안에서 이동 제한 해제 검사 중 3개 농장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어젯밤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아 긴급 소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 농가 모두 특별한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방역당국은 관련 심의회를 열고 살처분 범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 MBC는 지난해 광주의 한 개발 제한 구역에서 건설업자가 나무를 모두 베어버렸다는 소식을 보도해드렸는데요. 당시 보도 이후 관할구청이 해당 업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1년이 넘도록 나무 한 그루는커녕 맨 땅만 드러나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잘려나가고 중장비가 산을 깎아내립니다. 지난해 3월 한 건설업자가 축구장 2개 면적에 달하는 개발 제한구역 산을 무단으로 벌목한 겁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관할구청인 서구는 해당 업체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1년이 지나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아직 나무는 한 그루도 심어지지 않았습니다. 땅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보니 주민들은 비가 올 때마다 흙이 쏟아져 내릴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흙이 쏟아져서 하수구로 쌓인다고, 흙이. 그러면 이게 하수구를 파줘야 된다. 보시는 것처럼 이 마을 뒷산은 나무가 모두 베어진 채 1년째 방치되고 있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 깊은 골이 생겼고 흙이 아래로 쏟아지면서 경사도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구는 해당 업체가 복구 계획서를 허술하게 세우다 보니 보완을 요구하면서 복구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산에는 수십 년 이상 자란 소나무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업체는 1년 미만의 편백나무를 심겠다고 복구 계획서를 제출했던 겁니다. 묘목 같은 걸 심는 걸로 돼 있었고요. 그리고 배수, 비가 왔을 때 흐르는 물 흐름도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훼손된 산을 어떻게 복구해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다 보니 이처럼 제대로 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만 복구할 수도 있는 데다 사후 관리 의무도 없어 실질적으로 산이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법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주도에서는 지난 2018년 내부 지침을 세워 세부적인 복구 기준을 명확히 만들기도 했습니다. 불법 산지 훼손이 적발돼도 원상 회복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문제가 대부분 많았었는데 원상 복구 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하여 서구는 오는 7월까지 복구를 마무리하도록 하는 한편 세부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개발 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나무를 벤 혐의로 건설업자 양모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광주 전남연맹이 어제 발대식을 열고 나락을 저가에 매입하는 광주 통합 미국 처리장인 RPC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시중에 유통되는 조곡 40kg 한 가마당 가격을 2, 3천 원가량 낮게 책정한 탓에 농민들의 이익이 줄고 있다며 상황이 반복되면 농민은 RPC를 외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가 배임 의혹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김상묵 전 DJ 컨벤션 센터 사장을 해임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 김정중 판사는 김 전 사장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의계약을 강요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직장 내 괴롭힘도 해임할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광주시는 회의실 무상 임대와 3,900만 원 상당의 수의 계약을 부당 지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 2023년 6월 김 전 사장을 해임했습니다.
내년이면 완공되는 울산의 샤힌 프로젝트를 통해 여수산단의 위기가 빨라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석유화학은 전남 경제를 지탱해온 핵심 산업인 만큼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생존의 갈림길에 선 지금 울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최황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조 원대 초대형 사업인 S-오일의 샤힌 프로젝트는 필요한 인허가만 600건이 넘습니다. 울산시는 원활한 착공을 위해 각 기업 전담 공무원들이 직접 인허가를 챙겼습니다. 기업의 건축 담당자가 각 군구청을 돌아다니며 받아야 하는 인허가를 공무원이 총괄하다 보니 훨씬 수월해지는 겁니다. 울산시뿐만 아니라 구군의 공무원들과 협의하는 과정이 아무래도 기업을 직접 협의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 점 때문에 인허가가 더 빨리 진행된다고 느끼고도 있는 것 같고. 기업 전담 공무원들은 시청이 아닌 S-오일, 현대차 등 기업으로 출근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소통하다 보니 기업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S-오일이 하루 10,000명의 인력 수용을 위해 주차장 부지 확보를 요청하자 울산시는 산단의 미활용 용지는 임대가 불가하다는 현행법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주도했습니다. 이에 반해 여수시는 수십 년간 기업 도시를 표방하면서도 기업 친화적인 행정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인허가 담당 부서로 원스톱 지원팀이 존재할 뿐 환경과 건축만 담당해 소방이나 도시계획 등은 각 부서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 기업들이 입주하려 해도 그만큼 까다롭고 시간적인 제약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신규 증설을 해서 이제 지었을 때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었기 때문에 이걸 공장을 안 돌리고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 준공이 안 맞았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더 까다롭게 가는 것들이 보이죠. 규제 개선에도 미온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수 상위를 중심으로 산단 내 여천선을 폐선하고 부족한 산업용지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여수시와 전남도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정부와의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할 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수도 여천선을 우리가 반드시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협조해서 우리 국가산단의 주요 기업들이 그 철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요건 조성하는 데 우리가 매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여수시의 투자 유치 실적은 3년 전 4조 8천억 원을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1조 6천억, 올해는 100억 원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갈수록 위축되는 석유화학 업계의 불황 속 단순한 기업 유치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대규모 투자와 밀착 행정으로 경쟁력을 찾고 있는 울산, 여수시와 전남도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최근 식당이나 카페마다 자리에서 직접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테이블 오더 도입이 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아끼고 편리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테이블 오더 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두고 식당마다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테이블 오더 20대를 설치한 최샘결 씨. 일정 매출을 충족하면 국가 지원 사업으로 무료로 기기를 쓸 수 있다는 영업사원 말을 듣고 테이블 오더 설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최 씨는 손님들이 사용한 카드 매출의 4% 정도 수수료를 제외하고 판매업체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았습니다. 최 씨는 최초 테이블 오더를 설치할 때 업체 측이 정확한 수수료 부과율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냥 카드 수수료만 나간다고 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카드 수수료는 당연히 1%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고 있었죠. 식당 등 오프라인의 신용카드 결제 대행은 벤사라는 업체를 통해 이뤄집니다. 이때 수수료는 연 매출 기준 여신 전문 금융법에 따라 0.5%에서 1.5%입니다. 반면 온라인 모바일 결제인 테이블 오더는 전자지급 결제 대행 피지사가 운영합니다. 피지사 수수료는 별다른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실 자료를 보면 금융감독원이 테이블 오더 피지사 125곳을 조사한 결과 수수료는 최고 3.3%에서 4%에 달했습니다. 업체마다 요율도 제각각이라 매출에서 수수료를 얼마나 떼가는지 계약 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계약서 내용들을 분명하게
그 확인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 정확하게 얼마냐, 피지 수수료가 또 얼마고 카드 수수료가 얼마고 얼마가 입금이 되느냐를 꼭 물어보셔야죠. 테이블 오더 수수료를 두고 자영업자의 불만과 부담이 커지면서 관련법 제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벤사처럼 가맹점 연 매출에 따라 수수료 상한을 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편 최 씨와 계약한 테이블 오더 판매업체 측은 수수료 내용을 설명했고 고객이 직접 계약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어제 화순적벽을 찾아 동복호 주변 지역 정비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3년 전 광주시로부터 적벽 일부 상수원 보호구역의 관리권을 이양받은 화순군은 화순 적벽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등을 조성해왔습니다. 김완섭 장관은 이 자리에서 김영록 전남지사로부터 상수원 관리지역 지원사업 확대와 동복천 국가하천 승격 등을 건의받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 속에 광주 전남의 수출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광주 본부세관이 발표한 3월 무역 수지에 따르면 광주 전남의 수출액은 45억 4,7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2.6% 감소했습니다. 품목별로는 광주의 가전제품 수출이 35.4% 줄었고 전남의 석유제품 수출은 49.2% 감소했습니다. 또 대미 수출액은 광주의 경우 1년 전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전남에서는 철강과 석유 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액이 29%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1년간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해왔던 프랑스 출신의 초대 천주교 안동 교구장인 두봉 레나도 주교의 장례미사가 봉헌됐습니다. 두봉 주교가 선종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바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였습니다. 안동문화방송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흔여섯 살의 일기로 선종한 두봉 레나도 주교의 장례미사가 안동 목성동 성당에서 봉헌됐습니다. 두봉 주교님은 가난하게 사시면서 가난한 이들과 조건 없이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며 함께 하셨습니다. 장례미사는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추방령을 당한 두봉 주교를 보호했던 올해 101살의 윤공희 대주교를 비롯해 불교계, 유림, 전국에서 찾아온 사제와 신자 1,500여 명. 그가 세상에 뿌린 사랑만큼이나 수많은 이들이 참석했습니다. His Holiness Pope Francis was saddened to be informed of the death of the Bishop Emeritus René Albert Dupont. Especially his missionary zeal and years of dedication to the people of Korea.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했던 두봉 주교는 한국 땅에 묻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954년 전쟁 폐허가 된 한국에 파견된 25살의 프랑스 신부. 대전 대흥동 성당 보좌 신부에서 1969년에는 천주교 안동교구 첫 교구장에 임명돼 한국 최초의 전문대인 안동 상지전문대학 설립, 한센병 환자를 위한 영주 다미안 의원 설립, 문화의 산실 안동문화회관 건립, 농어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 여러 시국 상황에서도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그동안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한국 국적을 받았습니다. 성직자답게 살았다. 주교답게 살았다. 안동에서 거쳐 나름대로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은 조금 더 잘 해볼 수가 있었을 것을. 한국에서의 지난 71년 가난한 삶을 고집하며 약자들과 함께 해온 두봉 주교를 신자들은 작은 예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평생
사랑, 행복. 나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야. 행복했고 이제 얼마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좋다, 고맙다. 그래요. 두봉주교는 선종 직전 기적적으로 고해성사를 한 뒤 두 손을 하늘로 뻗쳐 기도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광주 북구 임동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광주봉사관에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급식이 제공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어제 오전 무료급식소 개소식을 열고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급식소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열리며 요리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됩니다. 광주 전남의 다문화 가구 수가 4년 만에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광주의 다문화 가구는 8,700가구로 2019년에 비해 18.4% 늘었습니다. 전남의 다문화 가구 역시 16,325가구로 4년 만에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구별로는 광주에서는 광산구, 전남에서는 영암군의 다문화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매우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출근길 기온은 6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아침 기온보다 무려 20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어제 낮 기온보다도 9도가량 높은 수준이고요. 5월에 보일 법한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그만큼 크게 벌어집니다. 체온 조절에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하늘마저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나타나겠습니다. 지만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역시 내내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바람은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불어들겠습니다.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도 오늘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장성의 현재 기온 3도 안팎에 머물러 있지만 한낮 기온은 무려 24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목포의 아침 기온 10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20도 안팎 예상되고요. 강진과 장흥의 낮 기온 23도까지 올라 낮 동안 정말 따뜻하겠습니다. 순천의 현재 기온 2도 안팎으로 매우 쌀쌀합니다. 한낮 기온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도 15도 안팎으로 높게 오르겠고요. 낮 최고 기온 25도 안팎의 매우 포근한 날씨는 당분간 지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